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꿀, 그 달콤한 시럽을 치우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설탕을 피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백설탕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설탕 대신 갈색 설탕을 찾고 그것도 모자라 몸에 좋을 것이라 믿는 천연 감미료에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꿀, 아가베 시럽, 메이플 시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왠지 천연이라는 말이 붙으면 자연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몸에 더 이로울 것이라 믿게 됩니다. 설탕은 공장에서 정제한 것이지만 꿀은 벌이 만든 것이고 메이플 시럽은 나무 수액에서 나온 것이니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그 꿀 한 스푼이 사실은 설탕 한 스푼과 다를 바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맛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왜 단맛을 피하려고 할까요? 바로 혈당 문제 때문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이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격렬하게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결국 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남아도는 당은 간으로 갑니다. 간은 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지방간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타고 돌며 우리 몸의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끔찍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탕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꿀, 아가베 시럽, 메이플 시럽은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으니 설탕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꿀에는 아주 소량의 정말 미미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량의 영양소를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당을 섭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몸은 당의 출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해밀턴 대학교 영양학과의 캐서린 델가도 교수는 월드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이 꿀에서 오든 설탕에서 오든 아가베 시럽에서 오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결국 포도당과 과당 같은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미료가 어떤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리든 인체는 이를 그저 당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꿀에 든 당이나 설탕에 든 당이나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에서 동일하게 분해되고 동일하게 흡수되며 동일하게 혈당을 높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커피에 설탕 대신 꿀을 한 스푼 넣었다면 그것은 그냥 설탕 한 스푼을 넣은 것과 똑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당이 우리 몸에서 100%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골드힐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영양학자 킴벌리 스톤 박사는 골드힐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했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당과 초콜릿바 속에 들어있는 당은 분자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이 두 가지 당을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사과와 초콜릿바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식이섬유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과나 고구마 혹은 딸기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통째로 먹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식품들 안에는 당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춥니다. 당이 한꺼번에 피로 몰려드는 것을 막아주고 천천히 아주 완만하게 흡수되도록 조절합니다.
그 덕분에 혈당도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품 속의 당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제 설탕이나 꿀,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 같은 시럽 형태의 당입니다. 여기에는 혈당 조절을 도와줄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당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라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당은 우리 몸속으로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당은 폭포수처럼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췌장은 이 혈당을 감당하기 위해 인슐린을 무섭게 뿜어냅니다. 스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꿀 한 숟가락을 그냥 떠먹는 것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째, 과일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천연 감미료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를 건강 음료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만드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귀중한 식이섬유는 대부분 파괴됩니다. 식이섬유가 사라진 과일 주스는 그냥 설탕물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꿀,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 역시 식품에 첨가될 경우 우리가 피하려는 백설탕과 똑같은 첨가당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스톤 박사는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등할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세포는 계속되는 인슐린의 공격에 지쳐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또한 넘쳐나는 당은 지방간을 만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퍼시픽 메디컬 센터의 내분비학자 로널드 러스크 박사도 퍼시픽 헬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과도한 당은 모조리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지방이 혈관에 쌓이면 언젠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당을 먹어야 안전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총 섭취 칼로리의 10% 미만, 즉 약 50지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남성은 하루 36지 이하, 여성은 하루 25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 기준 25지. 우리가 흔히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에는 약 5지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과일 주스 한 잔에는 20지 넘는 당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요거트에 꿀 한 스푼을 넣었다면 그것만으로도 10지 넘는 당을 섭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단 한 스푼으로 채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숨겨진 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도 안 되고 꿀도 안 되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공 감미료입니다. 열량, 즉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단맛은 설탕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물질들입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합성 감미료부터 최근에는 스테비아나 몽크후르츠나한과 같이 식물에서 추출한 감미료까지 다양합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 당뇨 환자에게는 구세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공 감미료 역시 장기적인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뇌를 속여 단맛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이 더 강렬하게 진짜 당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폭식이나 식욕 조절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나 몽크후르츠 같은 식물성 감미료조차도 장기적으로 우리 신체와 정신, 건강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설탕도, 천연 시럽도,
인공 감미료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단맛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맛을 완전히 끊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단맛을 자연식품 그 자체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맛을 느끼고 싶다면 딸기,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을 통째로 드십시오. 주스가 아니라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고구마나 단호박, 당근, 양파처럼 본래 달콤한 맛을 지닌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자연식품들은 앞서 말씀드린 식이섬유라는 훌륭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며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요리에 단맛을 꼭 첨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숟가락을 듬뿍 넣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양, 그야말로 한두 방울을 첨가하는 수준으로 그쳐야 합니다. 적어도 꿀은 설탕과 달리 아주 미미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꿀의 주성분은 80% 이상이 당입니다. 절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설탕과 똑같은 첨가당일 뿐입니다. 초콜릿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밀크 초콜릿 대신 설탕 함량이 매우 낮은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 85% 이상 되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맛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꿀, 아가베 시럽, 메이플 시럽이 사실은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첨가당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몸은 당의 출처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받아들이며 혈당을 올리고 지방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단맛은 오직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는 자연식품 그 자체에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심코 건강을 위해 타 마시던 꿀물, 요거트에 넣던 아가베 시럽이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았나요? 가장 좋은 것은 첨가당을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그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과일과 채소, 통곡물 같은 진짜 자연의 단맛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행복천사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